솔담수 기본 강의 수학상 12번째 도형의 이동이고요. 1번 문제를 보면 점 P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자, 평행이동, 대칭이동 볼 때는 특히 평행이동에서는 점의 평행이동인지 도형의 평행이동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 애초에 점에 대한 평행이동이라는 걸 확인을 해 놓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점 P를 A, B라고 놓는다면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이라고 하면 평행이동은 A 플러스 3, B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 이동한 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5래요. 그럼 이제 A 플러스 3이 3, 그리고 B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5다 라고 해서 원래의 좌표 A, B의 좌표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번 문제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마찬가지 점이네요. 점인지 도형인지 확인하셔야 되고, 점이 직선 위의 점으로 옮겨진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일단 점의 이동부터 확인을 해야 되죠. A,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이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에요. 그래서 이동을 하게 되면 A 플러스 3, 그 다음에 A 플러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이 이동한 점이 직선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직선에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4는, 그리고 X자리는 A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A 값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3번이요.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이에요. 자, 이번엔 점 아니고 도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이니까 X축으로 들어갈 때 부호 반대로 들어가야 되고, Y에 대한 들어갈 때도, 좌표에 들어갈 때도 부호 반대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런 직선이 원점을 지나갑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이제 X좌표, Y좌표 각각 0을 대입하면 A 값이 해결이 되겠죠. 자, 4번이요. 원이라고 나와 있죠. 원은 여러분, 물론 도형이라는 것도 판단해야 되지만 원은 반지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평행이동을 하든 대칭이동을 하든 반지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누구만 따지면 돼요? 원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만 따지면 되죠. 자, 첫 번째 원의 중심은 0,0이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원의 중심은 3, 마이너스 2가 되죠. 절반의 부호 반대, 뭔지 따라오셔야 돼요. 반지름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말은 점이 원의 중심만 0,0에서 3, 마이너스 2로 움직인 거죠. 자, 그러면은 X축으로 얼만큼 움직인 거예요? 0에서 3이 됐으니까 플러스 3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래서 M값이 3, N값이 마이너스 2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5번이요. 포물선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에요. 근데 평행 이동한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애초에 다 대입을 하지 마시고 평행 이동을 하지 마시고 원래 있던 포물선의 꼭지점을 먼저 확인을 할 거예요. 이런 포물선이 있는데 이 꼭지점의 좌표라는 거는 완전 제곱식으로 잡아도 되고 여러분 그냥 대입해서 푸셔도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이라는 꼭지점의 좌표가 있었어요. 또 계산을 잘못했죠. 마이너스 16이 아니라 마이너스 16은 맞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1이라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이라는 꼭지점의 좌표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 포물선을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하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원래 있던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를 같은 방식으로 이동해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를 구해놓은 꼭지점의 좌표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이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 마이너스 14죠. 이게 이동한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랑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식으로 정리를 하셔도 되고 그냥 좌표만 구해서 좌표를 이동한 걸로 판단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6번이요.
원이 있는데 원은 자꾸 말씀드리지만 반지름 안 변합니다, 여러분.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직선과 접하더라. 자, 그럼 원이 원래 중심은 0,0이었는데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거는 0,b가 되겠죠. 이 0,b가 직선과 접하더라. 다시 말하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더라.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요. 4제곱, 3제곱, 그 다음에 절대값 0,b를 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0 빼기 3b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게 반지름이랑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문제가 풀리는 걸 거고요.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b값 나오겠죠. 7번이요. 점을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 자, y는 x에 대칭 이동이니까 x, y 자리 바꾸는 거죠. 그리고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이라고 끊어놨으니까 그럼 이 점은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y 좌표의 부호 반대인 거고요. 이렇게 잡아놓고 PQR의 무게중심의 좌표 물어봤어요. 자, 좌표 다 나와 있죠. 3,6 그리고 6,3 마지막 6,-3. 자,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죠? 네. 문제를 제가 잘못 읽었어요. 다시 할게요. 점 P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했으니까 q는 6,3이 맞는 거고요. 자, q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게 아니라 점 P를 y는 x에 대칭 이동한 게 q고 점 P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게 r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 P를 y는 x에 점 P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3,-6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점 3개가 3,6 6,3 그리고 3,-6이 있어요. 자, 무게중심의 좌표는 x끼리 다 더하고 3으로 나누고 y끼리 다 더하고 3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x끼리 다 더하고 3으로 나눌 거고요. y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 이제 8번은요. 원을 직선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반지름은 당연히 안 변한다라는 거 확인할 건데 어쨌든 이거는 원의 중심을 먼저 잡아야 되는 거고 식을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원의 중심을 잡을 때 대칭 이동 감안해서 잡아도 상관은 없지만 여기서는 그냥 잡고 완전 제곱식까지 확인해 놓는 게 문제 풀기 편하기는 해요, 여러분. 그래서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4y 그리고 일단 12를 넘겨놓고요. 그럼 x 마이너스 5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12에다가 25랑 4를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니까 중심의 좌표에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도 반지름은 안 변할 겁니다. 자, 이래 놓고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쉽게 말하면은 x 절편 구하라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x 절편 구하려면 y에다가 0을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y에다가 0을 대입하는 개념이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그리고 0 마이너스 5의 제곱은 41입니다 라고 될 거고 x 플러스 2의 제곱은 그럼 넘어가면 25가 넘어가니까 16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나올 거고 그래서 x값 하나는 2가 나올 거고요. 또 다른 x값 하나는 마이너스 6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8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9번이요. 직선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다음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였더니 자, 대칭 이동한 다음 그러니까 직선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고 대칭 이동한 거를 다시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에서 잠깐 헷갈렸던 문제는 어떤 점을
뭐에 대해 대칭 이동하고 그 다음 그걸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점을 계속 대칭 이동했던 건데, 여기는 대칭 이동한 다음이니까 직선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고 대칭 이동한 거를 다시 또 대칭 이동하겠다는 겁니다. 자, 일단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겠다는 거는 x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의 결과물이고요. 다시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할 거니까 x 플러스 ay 플러스 5는 0입니다 라는 결과물로 나오겠죠. 이게 최종 결과물이고 이 직선이 점 5,5를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x자리에 5, y자리에 5 대입해서 a값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10번이요. 포물선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포물선의 꼭지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꼭지점 잡아서 꼭지점만 대칭 이동하든 평행 이동하든 하면 돼요. 그래서 주어진 곡선을 꼭지점을 잡을 거면 x 플러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a 제곱, 그럼 이 꼭지점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7, 이런 식의 꼭지점이 확인이 되겠죠. 이 꼭지점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할 거래요. 그럼 x좌표가 부호 반대, 이런 꼭지점이 탄생을 할 거고, 이 꼭지점이 직선 위에 있다. 자, 직선 위에 있다, 직선을 어떤 점을 지난다, 이런 무조건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직선에 대입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7은 2a 마이너스 19, 이런 식으로 해서 a에 대한 2차 방정식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a는 양수라고 되어 있고요. 11번이요. 원이 나와 있고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원을 C라고 하자. 근데 직선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더니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 원은 반지름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럼 주어진 원의 중심은 2,-3인데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3,2를 우리가 활용할 점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직선을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했으니까 mx 마이너스 9y 플러스 6은 0입니다 라고 되죠. 그래서 이 점이 이 직선을 지나갑니다 라고 되니까 대입하시면 n값이 확인이 될 거고요. 12번이요. 점을 지나는 직선 L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 이동한 후 한 다음에 다시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이걸 지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m x-2 5.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제가 반복 수학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직선이나 원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다 나와요. 도형의 이동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다 나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금 어색한 게 있으면 다시 가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선을 세팅을 했고요.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 이동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6만큼 평행 이동이니까 실제 직선에 들어갈 때는 x 플러스 6으로 들어가는 거죠. x 플러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을 할 거래요. 자, 원점 대칭을 하게 되면은 둘 다 부호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y는 m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 마이너스 5. 그래서 이 대칭 이동한 직선이 5,4를 지나갑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x자리에 5 대입해 주시고 y자리에 4를 대입해 주시면 m값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순서대로, 평행이동, 대칭이동 항상 순서대로 따라가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13번이요. 이 문제를 학생들이 처음에 좀 어려워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자리가 그러니까 이 위치가 y자리이긴 하지만 이거는 x축에 대한 평행이동입니다 라는 것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정식이 방정식이 아니라 도형이 그렇게 주어져 있는데, 일단 지금 보시면 x랑 y가 자리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계별로 이 형태를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결국 x랑 y를 자리를 바꿨다라는 뜻이니까 y는 x에 대해 대칭인 게 되겠죠.
y는 x라는 직선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이거의 대칭인 도형을 먼저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도형은 이 부분이 되는 거죠. 평행이동했을 때의 도형, 대칭이동했을 때의 도형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먼저 확인을 해 놓으시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도형들은 보자면은 3번이랑 5번이 가능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가능할 거고,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 x-1이라는 거를 y 자리에 있다고 해서 y축에 대한 평행이동이 아니라 x축에 대한 평행이동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평행이동 한 도형이 있는데 그 도형을 x축으로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요 해당하는 도형에서 x축으로 1만큼 다 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아니라 5번이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4번이요. 원을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자라고 해서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나 이제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 나올 건데요. 점이든 직선이든 대칭 이동, 그 점에 대해서든 직선에 대해서는 대칭 이동을 할 때는 쓰는 게 점의 중점, 두 점의 중점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수직, 기울기가 수직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점이라는 거는 두 점의 중점 위주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건데, 자, 일단 원을 만났으니까 우리는 중점을 먼저 원의 중심을 먼저 확인해야 되죠. 1,-3일 거예요. 자, 이런 점이 있는데 문제는 2,1이라는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래요. 그래서 2,1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합시다. 여기가 1,-3인 점이라고 할게요. 그렇게 했을 때 대칭 이동한 점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점을 이렇게 모르겠다고 잡아 놓으면, 자, 대칭 이동이라는 개념은 결국 쭉 이었을 때 일직선 상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직선 상에 있어야 되고, 대칭 이동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1에 이르는 거리는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점을 A, B입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A, B입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처음에 주어졌던 -1, -3과 A, B의 중점이 2,1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돼서 2분의 A 더하기 1 그리고 2분의 B 빼기 3, 이 좌표랑 2,1이랑 동일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A는 3입니다. B는 5입니다. 라는 점이 나올 거예요. 이게 우리가 대칭 이동을 한 점이 되는 거예요. 되실까요? 대칭 이동을 한 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문제를 확인해 보시면, 네, 지금 일단 원의 중심이 3,5가 나올 수 있는 거는 1번밖에 없죠. 1번밖에 없는데, 이거는 네, 문제를 좀 간단하게 해놔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답을 낼 때 좀 편하게 잡아 놓은 거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반지름을 여러 가지를 준다 그러면 반지름을 확인은 해 보셔야 돼요.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근데 이 문제에서 일단 포인트는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중점을 활용할 거다. 여기까지만 먼저 잡아주시면 되고, 자, 15번을 보면 이젠 점이 아니라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어진 직선을 이렇게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점을 -6,1을, 네, 뭐 크게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그림을 굳이 좌표 평면의 비율이나 네, 사분면까지 맞출 필요는 없고요. 일단 이해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2,5라는 점이 있다고 칠 건데, 그 점 두 개의 관계가 뭐냐면은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거예요. 요 끝에 이제 2,5라는 점이 있는데, 두 점을 이은 직선과 원래 있던 직선의 관계가 수직입니다 라는 거, 요게까지만 잡아주시면 돼요. 물론 그 둘의 중점은 네, 저 노란색 직선 위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직선에 대한 대칭일 때는 두 점의 중점과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 그 수직 조건까지 확인이 되어 줘야 돼요. 그럼 일단 두 점의 중점부터 먼저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2분의 2 빼기 6 그리고 2분의 5 더하기 1 계산을 했더니 중점은
마이너스 2,3입니다 라는 점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중점은 당연히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다 해서 대입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기울기 조건을 쓸 거예요. 2 마이너스 6분의 5 마이너스 1 그렇게 되면은 8분의 4 그래서 기울기가 2분의 1입니다. 파란색의 기울기가 2분의 1이에요, 여러분. 그럼 노란색과 파란색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A라고 할게요.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A고요. A와 2분의 1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직선은 일단 다시 쓰게 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b인데 이 직선이 중점 마이너스 2,3을 지나가야 됩니다 라고 해서 대입을 하게 되면 b 값이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림이지만 이 그림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 그리고 16번이요. 다음 그림과 같이 두 점 AB와 Y축 위를 움직이는 점 P,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Q에 대해서 세 직선의 세 선분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많이 봤을 건데 일단 A라는 점은 P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을 하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Y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대칭을 하라라는 거니까 그 P라는 점은 우리가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어쨌든 점 A는 Y축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 A를 Y축에 대하여 대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1,3이라는 점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점 B는 X축과 관련된 점이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6,-5라고 나오겠죠. 그렇게 해놓고 저 대칭한 점들끼리 그냥 이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게 되면 문제에서 원하는 최소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근데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점 A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안 됩니다. 점 A를 X축에 대해 대칭하면 안 되고 점 B를 Y축에 대해 대칭을 하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A가 누구랑 연관이 있냐라고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만약에 Q와 연관이 있으면 X축에 대해 대칭을 할 건데 A는 P와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Y축에 대해 대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점을 쭉 이어줬다라고 하면 두 점을 쭉 이어줬다라고 하면요. 그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저 빨간 직선과 만나는 점, Y축이 만나는 점, 그 지점에 P가 있으면 되고요. 빨간 직선과 X축이 만나는 점, 그 지점에 Q가 있으면 이거는 최소값을 가지는 최소값을 가지는 하나의 직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PQ의 위치를 확인할 수는 있어요, 최종적으로. 근데 문제에서 보통 PQ의 위치를 물어볼 때도 있는데, 물어보게 되면은 직선을 만들어서 확인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P랑 Q는 움직이는 점이니까 그게 움직이다가 저 해당하는 위치에 됐을 때 하나의 직선이 만들어질 거고, 그 직선의 선분의 선분의 길이를 구하면 됩니다 라는 게 이 문제에서 최소값을 구하는 거랑 같은 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6 빼기 1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5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총 16문제 확인을 한 거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 문제 꼭 다 풀어주시고 그리고 해설 부분도 한 번씩 다 읽어봐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한 거 있으면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꼭 학원에 와서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꼭 다 풀어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릴게요.